자,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A2Z 이거 하나면 끝. 자, 첫 번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1번 합의로 사건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나 비판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 얘기를 할 거지만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적으면 1,500, 많으면 3,000.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3,000 넘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1,500은 좀 아주 적게 인정된 경우고 보통 많이 인정되는 게 2,000에서 3,000 선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도 또 이제 나중에 소송하면 줘야 되는 면이 있고 이거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 그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변호사 보수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변호사 보수 드려야 되고 나중에 졌을 때는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합의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여기 합의 보는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없냐? 아니다니까. 이게 좀 혼자 하려고 좀 뭘 자꾸 하지 마요. 이거 잘 안 돼. 맨날 감정 다툼에 서로 막 네가 했니 많이 내 와이프랑 잤니 많이 막 이거를 그 상대방하고 하는 게 그리고 내가 그런 말 듣는 게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는 주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그냥 상호 대리인 선임해서 빨리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계속 그 합의금 요구하다가 잘못하면 공갈죄 된다니까. 이게 공갈 미수든 뭐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하게 되니까 합의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다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위약 거래 요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또 정하는 안정장치들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당사자들도 모르니까. 그리고 합의됐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합의금이 임의로 지급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민사로 했을 때는 이겨도 나중에 강제 집행하는 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합의를 끝내면 시간도 빨리 끝나고 돈도 임의로 지급받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 사전에 가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그거부터 확보하라. 일단 합의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소송을 준비할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이건 모든 민사소송의 공통이에요. 부동산 또는 동산인데 부동산 중에는 토지와 건물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왔다. 두 번째, 이게 없으면은 이걸 파악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방의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금 통장 아니면 일반적인 통장 안다면 그런 것들 이제 가압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압류할 때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가압류할 수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안 되는 반면에 이런 이제 상대방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소모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가압류할 재산을 최소한 알고 있으면 그걸 확보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민사소송을 이겼을 때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세 번째, 상대방 특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륜이라는 게 몰래 이제 잘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저 인간이 바람을 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누가 폈는지 어떻게 그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대방을 모르면 소송 못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알면 되느냐? 이름, 주민번호 요걸 알거나 아니면 이름 주소를 알면 그쪽을 송달시키거나 아니면 뭘 알면 되냐면 휴대전화 그것만 알면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사실 조회하거나 아니면 법원 통해서 주민센터에 이제 그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이제 발급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소지 까가지고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셋 중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상대방부터 알아보세요. 또 한 가지 팁 같은 거 있으면 뭐 있냐? 요즘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거 카카오톡 거기에 보면 송금하기 버튼 있잖아요. 거기 송금하기 눌러보면 본래 그 사람이 해놨던 그거 말고 거기에 송금하기 눌러보면 본명이 떠요. 본명. 근데 가운데 자를 비우고 본명이 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과 유추해서 이름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 바람을 폈던 내 배우자의 바람핀 상대방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소송 안 됩니다. 청구했다가 완전히 완패당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 대부분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증거를 확보해 와요. 그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그 자백을 받아내거나 또는 그 상대방하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다가 이제 안 돼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유부남인가 유부녀였다는 거 이제 알고 대부분 이제 바람을 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간혹 열에 한 건 정도 상대방은 나는 그 사람 그 남편 있는 사람 또는 와이프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끝까지 우기는 경우 있어요. 우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랬던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거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경우를 알았을 것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자, 5번째. 이제 소송을 진행한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눈빛이 뭐? 돈 받아내야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겨야죠.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입증을 해야겠죠. 그렇죠. 아 이제 많이 왔네. 입증이라는 말까지 와 대박. 문자 서로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그 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CCTV. 모텔 CCTV 있을 수 있고 블랙박스 있을 수 있고 차량 블랙박스 이 차량 블랙박스로도 이게 굉장히 잘 잡아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차량이 또 어디 이제 이상한 데 갔다 온 내역 하이패스 하이패스 카드 내역이라든지 내비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알아내시기도 하고 옛날에는 일부 자료가 있으면 통신사 통해서 통화 내역을 다 받아볼 수 있었어요. 6개월치를. 근데 요즘은 통신사가 이걸 안 해줘요. 너무 많아서? 아니요. 자기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니까 안 해줘. 증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소송에 유리하고 그 증거가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냐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느냐에 따라서 그 위자료 청구 금액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6번째. 변호사님 그러면 반드시 내 배우자하고 저쪽 바람핀 저 사람하고 둘 다 상대방으로 해야 되느냐? 보통은 내 배우자만 하는 경우보다는 저 바람핀 상대방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배우자는 어떻게든 또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애들이 있고 또 이 가정이라는 게 같이 살아온 기간이 10년이 넘고 딱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볼 걸 못 볼 걸 다 살고 보고 살고 이렇게 했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혼이 유책주의예요. 내가 잘못이 있는 놈은 상대방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못해. 그건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거 합의가 되면 대신에 이혼이 되겠죠. 근데 바람핌을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혼을 해주면 지금 부부적으로 하고 내가 이혼을 해주는 거야. 내가 이혼해주면은 저 새끼 뻔히 이제 저 년놈이랑 나가서 이제 신나가지고 사람 차리고 뭐 혼인신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저 괘씸한 놈, 저 상대방은 내가 혼내줘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걔를 제외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건 괜찮습니다. 보통 요즘 한 2천에서 3천 사이가 일반적인데 한 상대방을 빼놓고 하더라도 거의 그 정도예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상대방을 무조건 계속 그거 가지고 항변을 하겠죠. 실제로는 이혼 안 하고 파탄이 안 났다 집안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요즘 추세 많이 인정돼요. 그럼 만약에 남편이 업소를 다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어떤 마담이랑 아니면 뭐 호빠 예를 들면 배우자가 그런 데를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그것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돼요. 그 돈을 막 주고 하는 그런 거에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성매매에 해당하는 거고 돈 주고 하는 거는 그건 성매매 관련해서 이제 처벌도 되는 거고 남자든 여자든 그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의 이제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그런 불륜행위를 했으니까 이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는 당연히 그 호빠 선수나 업소녀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 가서 나 배우자 없다고 계속 속이면서 만났으면 안 되겠죠. 몰랐으면. 대신 배우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속 또 관계 꼭 안 맺어도 돼요.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거.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 때 간통죄는 반드시 그 성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정신적인 바람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기적인 만남이 아니라 간헐적인 만남이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해도 돼요. 일회성 만남도 됩니다. 한 번 정신적으로 바람 피고 나서 뭐 쭉 안 펴도 그건 바람 아닙니까? 당연히 바람이지. 얼마 전에 소송에서 참 웃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3명을 상대로 청구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불륜행위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최종 결정이 1,000 각 1,000을 지급하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금액적인 면에서는 3,000은 억울하지는 않은데 보통 이것 때문에 소송하시는 분들은
내 배우자보다 그 놈이 죽일 놈이라니까. 그 놈한테 가장 많이 받고 싶은데, 아니 이런 현실적인 마음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사는 뭐 평소 판사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 각천씩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는 협의 이혼 신고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일종의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화해하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화해할 수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의 신청했고, 그 이후에 완전히 협의 이혼 종료돼서 이혼도 완전히 했다는 서류까지 다 냈어요. 신고서까지. 그랬는데 그 판사의 최종 판결 오히려 500만 원을 깎아버렸어. 나는 진짜 이거는 그러면 안 돼. 화해 공고 결정 이후에는 오히려 더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들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500만 원 깎는다? 7번째. 그래서 이제 인정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불륜행위의 기간, 정도,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당사자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한데 평균 잡아서 2천에서 3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기간 횟수 정도에 따라서, 또는 뭐 재판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막 바람피고 막 이런 경우는 이제 5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통 2, 3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통죄는 이제 위헌이다라고 해서 없어졌죠. 왜? 가정의 문지방을 자꾸 형사적인 그걸로 들어가서 누구를 처벌시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 상도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은밀한 서로의 내부적인 문제, 가족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바람의 문제, 이런 것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되지, 그걸 꼭 굳이 형사적으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이 사회 저변에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박살을 내는데도 3천만 원이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어. 한 집이 아예 뭐 풍비 박산이 나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집은 이혼하고 뭐 완전 그 따로 살고 뭐. 네, 큰 문제가. 그러면 애들은 뭔지 2000년도에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어. 1990년도에도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2023년이야. 아니 우리 판사님들도 이런 거 포럼도 좀 하고, 이게 위자료 소송의 현실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990년도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데? 1,500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000년도 내 기억에 그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생각해보면 뭐 많아봐야 뭐 4, 5천 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9,000원, 만 원. 짜장면 한 그릇 2배 올랐다니까? 근데 이거는 물가 상승분만 생각해봐도 제정신인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요. 아까 방금 제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이제 8번째. 이 지금 현재 상간자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의 추세의 문제점입니다. 그건 문제일 거죠. 그리고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의 현실화, 기본적으로 4, 5천만 원 이상 인정되게끔 하는 날까지 제가 열심히 변호하겠고, 물론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이 위자료의 이 지금 상황과 어떤 거에 따라서 너무 또 과도하게 주면 안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